바이러스 전파력을 의미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3차 유행세도 다소 꺾였다는 평가인데요.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와 추운 날씨 등 변수도 많아서 앞으로 일주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보도에 김지로 기자입니다. 3차 유행이 한풀 꺾였다는 핵심 근거는 감염 재생산 지수입니다.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는 감소세를 거듭하다 올해 들어 1을 기록했고 지난 한 주는 0.88까지 낮아졌습니다. 1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10월 초 이후 석 달여 만에 처음입니다. 확진자 1명이 추가로 1명을 더 감염시키지 않으면서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환자 자체도 줄어 지난 한 주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700명대였습니다. 전주보다 190명 이상 낮아졌습니다. 집단 감염이 잡혀가고 있다는 게 그 배경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12월 중순 한 주 70건이 넘던 집단 감염 발생 신고는 10건으로 줄었습니다. 감염의 또 다른 경로인 개인 간 접촉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지만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이 성과를 냈다는 평가입니다. 좀 특별한 정밀 방역 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금 조금 이르긴 하지만 이 대책들이 상당히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하루를 넘긴 환자가 일주일째 없을 정도로 병상 여력도 회복됐지만 위험 요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바이러스 활동력이 강한 계절적 요인에다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퍼질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7일 이후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를 푸는데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추세만 계속 유지될 것인가예요. 일본만 보더라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다시 증폭이 됐었어요. 우리나라가 한 번의 봉우리 피크로 끝날 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거든요. 정부는 또 감염 취약시설의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모든 장애인 시설과 노인 요양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해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 10시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이 담기게 되는데요. 일상의 회복과 선도 국가로의 도약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수경 기자입니다. 올해 신년사 키워드는 회복과 도약, 포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방역과 경제 지키기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새해 일상 회복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 등의 계획을 설명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빠른 일상 회복이 새해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어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에 대한 본격적인 실행 의지와 함께 다양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신년사에서 빠지지 않았던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구상도 관심사입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대회에서 남측 태도에 따라 다시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만큼 관련 메시지가 포함되지 않겠냐는 전망입니다.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신년사에서는 통합 대신 포용이라는 표현을 제시해 논란을 차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년사는 오전 10시부터 KBS 1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북한 최대 정치 행사인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습니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 승질이 예상됐던 김여정 제1부부장이 기존 직책에서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경진 기자, 어제 열린 당대회 6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총비서로 추대가 됐다고요? 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열린 8차 당대회 6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9일 기존의 당 위원장 체제를 비서 체제로 5년 만에 바꾼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8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북한 권력의 상징인 주석단에 올라 승진이 예상됐던 김여정 제1부부장은 기존 직책이던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도 빠졌고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용원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되며 권력 서열 5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조용원, 그리고 기존 최룡해, 이병철, 김덕훈 등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존 상무위원이던 박봉주 당 부위원장은 모든 당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대미라인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됐고 이선권 외무상은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대남 담당이었던 장금철 당 통일전선 부장은 부장단 명단에서 빠져 교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남 문제를 총괄해온 것으로 알려졌던 김영철 부위원장은 당 비서직에서 탈락했지만 당 부장 명단에는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137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1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419명, 해외 유입 사례는 32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37명, 경기 142명, 인천 18명 등이며 이외에도 부산 16명, 강원 10명, 광주 24명이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95명입니다. 사망자는 15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1,140명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확진자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국의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총리는 이번 주에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의논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행과 실천, 현장의 수용성이라고 정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의 주체인 국민들이 현장에서 실천 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대책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겨울철로 접어들며 서울과 경기, 대구 등 전국 각지 콜센터에서 또다시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며 근무 인원이 오히려 늘어나 밀집도가 더 높아진 곳도 있다며 일부 콜센터는 거리두기 등 기본적 방역 수칙조차 잘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하원 표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LA 이영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 6일 트럼프 지지 시위대가 미국 의사당을 습격했을 당시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사건 발생 직후 주 방위군 지원을 요청받았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90분 동안 지연돼 주 방위군이 즉시 워싱턴 DC 경계선을 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도를 선동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is was an insurrection, and they stormed the Capitol and threatened to kill the vice president and put the lives of people in danger, and he had a huge role to play in that. 민주당은 이번 주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이르면 화요일에서 수요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도 언급됐습니다. We'll check the vote that we should check in the House, and she will make the determination as when is the best time to get that vote.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상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원 의결 정족수는 100석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최소 6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러면 현재 공화당에서 17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사임을 요구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BC 뉴스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지난 8일에서 9일 사이 성인 57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전에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자는 56%로 나타났습니다.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43%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개인의 1조 3천억 원가량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3,200선마저 돌파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기관의 단독 팔자에 연이틀 하락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74.97포인트 상승한 3,227.15에 코스닥은 6.45포인트 내린 981.3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고용 부진 우려 속에서도 새 정부의 적극적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며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장 초부터 대량 사자에 나서며 2%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텔의 반도체 위탁 생산 가능성에 5% 가까이 강세고 현대차는 애플카와의 협업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현대차 그룹주 전반이 오름세입니다. 한편 올 한 해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LG화학이 주가 100만 원 선을 넘어서는 등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095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꼭 여성이나 어린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남성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독일 düsseldorf의 한 쉼터를 찾아온 남성. 딸아이를 생각해 그동안 아내의 폭력을 견뎌왔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결국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Ich bin dann vom Zimmer ins andere Zimmer und habe versucht, dem Ganzen aus dem Weg zu gehen. Allerdings ist sie mir dann immer gefolgt und hat immer wieder geschlagen und hat mich dann auch gewürgt im Badezimmer und gegen die Wand gedrückt. 한 가톨릭 단체는 조사 결과 가정에서 아내에게 매맞는 남편이 전체 가정폭력 사건의 20%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들 피해 남성의 75%는 맞는다는 사실 자체를 함구하고 있습니다. 신고 이후에 배우자나 동거녀로부터 보복을 입을까 두려워하는 이유도 있지만 여성들로부터 맞고 산다는 것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남녀 간의 성 정체성이 모호해지면서 매맞는 남성도 늘고 있다며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만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중국 후난성의 창사시. 애물단지로 전락한 공유자전거 10만 대는 외지에 기부하고 40만 대는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폐기 처리를 위해 한 곳에 모아놓은 공유자전거가 숲을 이루는 듯합니다. 공유경제의 상징이었던 공유자전거가 왜 애물단지로 전락했을까? 우선 무분별한 투자로 창사시의 공유자전거는 10만 대 정도의 한계치를 훌쩍 넘긴 6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아무렇게나 세워두거나 오랫동안 방치한 자전거는 도심 경관을 망치고 갖가지 사고의 원인이 된 지도 오래됐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就是比较便捷，然后不需要什么手续啊，就随时扫码就可以用。以前停得乱七八糟太多了，可能是好像是前段时间有那个整顿吧。 창사시는 앞으로 허가받은 공유자전거는 전기자전거 6만 5천 대를 포함해 10만 대 선에서 엄격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지만 컴퓨터 기술자인 아사카와 치에코 씨. 아사카와 씨는 최근 시각장애인의 외출을 도와주는 AI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얼핏 평범하게 보이는 이 여행용 가방에는 GPS와 영상 분석용 컴퓨터, 카메라와 센서가 탑재돼 있습니다. 손잡이에는 속도 조절 버튼이 있고 무선으로 연결된 스마트폰을 통해 음성으로 지시를 합니다. 아나의 스페셜 카운터에 있대. 어릴 때 사고로 시력을 잃은 아사카와 씨는 일본에서 매우 유명한 프로그래머입니다. 본인이 시각장애인이다 보니 누구보다 정보 접근성과 이동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왔습니다. 그 결과 24년 전 홈페이지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세계 최초의 소프트웨어 실용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동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AI 로봇 개발도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정밀 기계와 자동차 업체 등 5개 기업과 함께 개발 작업을 벌이고 있어 2년 뒤에는 실용화도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해양동물 보호 활동가들이 새끼 바다거북들을 바다로 보내고 있습니다. 손바닥보다도 작은 몸으로 열심히 모래사장을 내달려 거친 파도를 향해 나아가는데요. 개체수 보존을 위해 보호소에서 부화한 바다거북 수십 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Malam ini beruntung ada penyu yang naik, tolong pastikan diri Anda hanya di belakang dan di samping. Jangan pernah dari depan penyu atau berjalan memutar di depan penyu selain petugas dan juga dilarang untuk menyentuh. 자바섬 내 국립공원 해변에는 여러 종의 바다거북이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있습니다. 한때 바다거북의 알과 고기는 별미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차별 포획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는 장기간 관광객이 끊기자 바다거북들은 본래 야생에서의 본능과 행동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Kondisi hewan di sini masih kayak tergantung dengan tamu, kayak ada tamu dia lebih agresif apa. 오랜 기간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대부분 멸종 위기종이 돼버린 바다거북들은 인간과는 달리 코로나19로 오히려 한숨 돌리고 있는 셈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교육부가 이번 달 치러지는 임용시험 2차 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고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희봉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공개된 교원 임용시험 2차 시험 공고입니다. 자가격리자는 응시가 가능하지만 확진자는 응시 불가란 문구뿐입니다. 지난해 11월엔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 67명이 결국 1차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올해 2차 시험까지 확진자의 응시가 막히자 헌법 소원까지 제기됐습니다. 평등권 등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이거니와 이들이 교단에 서서 정의와 평등을 권리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지난 5일 치러진 변호사 시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관련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확진자가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시험과 교원 임용 시험이 뭐가 다르냐는 불만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2차 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아, 초중 등 비교과 교원의 임용 시험 모두 해당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서 이번 임용시험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차별 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제 기준으로 2차 시험 수험생 가운데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입니다. 확진자의 경우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면 생활치료센터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다만 응시가 가능한 건강 상태인지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가격리자와 유증상자는 기존 방침대로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모든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불안한 마음 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하지만 교육부는 1차 시험을 치르지 못한 67명에 대한 구제책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경남 창원시가 인구 100만 명을 지켜내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자녀 셋을 낳으면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논란도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100만의 기초자치단체로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둔 경남 창원시.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 원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첫째를 출산하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둘째 때는 원금의 30%, 셋째 출산 때는 대출금 1억 원을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결혼과 출산 등의 주기에 맞춰서 시가 보조해 줌으로써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창원시는 시행 첫 해부터 10년 동안 한 해 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기존의 출산 지원 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원과 함께 특별 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직접적과 간접적인 효과로 향후 한 5년 내에 최소한 1만 명 정도는 유입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나 경제적 이유로 자녀가 없는 부부들과 비혼 청년층을 배제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예, 출산하고 싶어도 못하는 여성이 있고 출산 안 하는 여성도 있고 그런 각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 낳으면 주겠다는 이 정책은 정말 물질 망정주의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0년 7월 통합 당시 인구 109만에서 10년 만에 인구수가 103만 명까지 줄어든 창원시.
인구 100만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 내놓은 출산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 아침도 강추위는 여전합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혹독함의 정도는 덜하지만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9.6도 등 평년 기온을 4도에서 7도 정도 밑돌고 있습니다. 한강까지 얼려버린 이번 한파는 내일 낮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차차 풀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지 최고 15cm,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서부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계속 눈 소식이 없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부산이 영상 4도 등 어제보다 많게는 10도 정도나 높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